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과세 표준이죠. 그죠? 과표. 예, 과표가 왔습니다. 과세 표준. 그럼 지금 10억에 샀다 그랬잖아. 그죠? 10억에 샀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과세 요걸 신고해야 되죠. 그죠? 신고. 신고가액이 10억이다. 그죠? 신고가 10억 해야 되죠. 그런데 10억 주고 사고 나서 이걸 나는 1억 주고 샀습니다. 이래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쏠 수 있잖아. 그죠? 왜 그러나 하면은, 아니,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매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따라 안 다닌다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물론 나중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 이제 조회해 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짓말. 10억 주고 사고 나서는 뭐 11억 주고 샀다 할 수도 있고 또 8억 주고 샀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거냐? 자, 우리 법에서는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예, 기본적으로 하나 놓으세요. 요 사람이 누구냐? 장관. 뭐 장관 하면 장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서 이제 말하면 감정 평가사들이 합니다만은 요 시가 표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부에서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죠? 정부. 예, 한국하고 이제 뭐 시장 군수들이 각 시장 군수들이 만들어놨다. 아셨죠? 이걸 만들어놨는데 신고가액을 1억에 신고하면은 요거보다 낫죠. 그죠? 요거는 가 있잖아. 정부에서 자료를 갖다가. 딱 보니까 신고 들어왔는데 이거 공시가액 7억인데 1억에 신고했다. 그럼 인정 안 합니다. 얼마를 할까요? 그렇죠. 7억에 해버립니다. 7억에. 요걸 하나, 요거. 최저 신고가액이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요 금액 이하로 하면 안 돼요. 요 금액 이하로 하면 어차피 이걸 하고 과소신고했으니까 또 그게 가산세가 붙어 나와버립니다. 과소신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시가액이 얼마인지. 이건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러분들이, 예? 알아볼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요즘 뭐 휴대폰으로 알아봐도 되고,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세무서 가셔도 되고, 또 뭐 시청, 군청에 가도 되고, 국토부에 가도 되고, 세종시 국토부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 가도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휴대폰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 그죠? 그럼 적어도 신고할 때는 요 금액으로 신고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낮추어서 신고하고 싶다 하더라도 최저 금액은 요거다. 아시겠죠? 예. 그럼 신고가액을 우리가 1억 하면 1억 무시해버린다, 그죠? 이거는 뭘 기준한다? 그렇죠. 시가 표준에. 알았죠? 그 시가 표준에. 이게 이제 공시가격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 이렇게 하셔야 돼. 이제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공시가격 얼마 이랍니다. 신문에도 주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에 세법에는 모두 이래 나옵니다. 시가 표준에. 이해하시겠죠? 시험에는 이런 말 안 나오죠. 시험에 이 말 나옵니다. 이거. 실무에서는 이거 쓰지만은 우리는 이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이제 세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제 어색하더라도 몇 번 들으시면은 또 막 익숙해지니까 염려 마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시가 표준에. 이거 알아보니까 얼마더라? 7억이네. 그럼 이거 인정 안 합니다. 7억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요거 6억만큼 과소신고했죠. 거짓말 했죠. 요거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 신고가액은 항상 뭐보다 시가 표준에 이상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내가 경매를 하나 봤어요. 경매. 이번에 내가 학원용 건물 하나 사면서 이걸 경매로 치다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1차 유출, 이게 유찰돼 버리고 2차도 유찰해서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3차에 낙찰하다 보니까 금액을 싸게 구입했다고 그죠? 얼마에? 6억에 구입했습니다. 1차 유찰되다 보니까 그죠? 또 아파트에 미분양 그것도 싸게 또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러면은 이 금액보다 낮죠? 우리가 최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 표준액이잖아. 그죠? 최하 시가 표준액인데, 실제 6억 주고 샀잖아. 내가 공매로. 경락해서. 이거 정상 가격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줘야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실제 가격이라 이랍니다. 실제 가격. 그걸 우리 용어로 사실 가격이랍니다. 사실 가격.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드리는 거는 여기 바로 우리 책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이제 몇 번 읽어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 얼마더라? 6억이더라. 6억. 그럼 인정해 줘야죠. 그죠? 요걸 해줄게. 자, 요 세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자, 다시. 신고가액은 신고를 하되 그 금액은 최하 뭐 이상 시가 표준 이상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이하되면 뭐라 한다? 이하되면 이걸 해버리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면 뭐다? 경매 같은 거. 경매 같은 경우는 이걸 해주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신고를 시가 10억 공이 7억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했다. 그들 인정해 줍니다. 하여튼 요거 이상 9억에 해도 인정. 8억에 해도 인정. 요걸 6억에 하면은 7억. 아시겠죠? 그죠? 항상 요거 이상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10억에 했다 하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이렇게 요거 이상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있구나. 세 가지. 자, 우리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실 때는 좀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좀 이래 당장 암기는 안 하시더라도 조금 자주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과세대상 요거 한번 반복했죠, 그죠? 요 정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구나.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6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 여러분들 국수 알죠? 라면 국수, 그죠? 국수 파는 곳, 공판장. 국수 파는 곳입니다.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국수, 공판장, 법 이렇게. 국수 공판장법 6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해줄게. 아시겠죠? 금액이 낮아도. 그 국이 뭘까요? 그렇죠. 국가. 국가로부터 뭐 국유지를 취득했다 이런 겁니다. 국가의 땅. 하여튼 국가로부터 뭐 불화받았다. 그죠? 국가. 요거는 왜? 요거는 수입.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수입한 거. 요거는 왜?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공하면 요 공매. 여기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공매와 경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는 강제매매 하는 겁니다. 근데 공매와 경매는 같은 내용인데 강제로 이제 개인의 재산을 뺏어서 그냥 처분해 버리죠. 그죠?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경매는 돈 빌린 거. 돈 빌렸다가 채권 있죠. 그죠? 돈 빌렸다가 못 갚았다. 그럼 이제 압류 들어오죠. 압류 딱지 붙어 가지고 경매 처분되는 거. 그게 경매고 공매는 뭐냐 하면은 체납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세금을 못 내서
그 딱지 붙어 가지고 처분되는 걸 공매라 합니다. 그 간단히 그렇게 구분하세요. 아, 세금 못 낸 거는 공매. 돈 빌렸다가 은행 돈 빌렸다가 못 갚았던 거는 경매. 이렇게. 경매 요 공매 나오면은 경매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고려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 공매가 있구나. 그리고 판결. 그와 재판할 때 판사가 판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간에 뭐 그죠 이해 충돌이 생겨가지고 소송에 걸렸다. 그 판사가 얼마 금액 결정해줬다.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얼마 결정, 그 결정 나온 금액, 그것도 인정해주겠답니다. 다 요 장했는데 요 장부입니다, 장부. 요 장부 뭐냐? 법인 장부를 말합니다. 앞에 법인을 생각했는데 법인. 법인 장부라 하는 거는 법인이 취득한 금액은 주식회사니까 인정해 주겠답니다. 법인은. 왜? 그런데 나중에 또 소득세도 내고 하니까 법인은 인정해 줄게. 법인은 주식 허가받은 회사니까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있죠. 여기 뭐냐? 법률입니다. 요 법률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법, 공인중개사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바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 인정해 주겠답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어서 신고하는 금액 인정해 주겠다. 바로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검증된 금액 인정해 주겠답니다. 이런 거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앞자만 땄습니다. 국수공판장법. 아, 요거는 금액이 낮아도 인정해 주겠는구나. 아셨죠? 예,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회취득가액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땅을, 건물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습니다. 10억에 사고 나서 이걸 이제 신고하죠. 그죠? 취득세 신고하는데 10억에 신고하니까 세금이 우리 4% 잡고 기본은 4천만 내야 되죠. 좀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 신고를 얼마 했느냐? 만약에 7억 했답니다. 7억에. 좀 낮죠. 이제 시가, 공시가액이 한 7억이라가 7억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나는 좀 덕을 봤죠. 그죠? 3억만큼의 4%니까 1200만 원만큼 내가 낼 돈을 안 냈습니다. 정부에. 그렇죠. 국가에. 10억 주고 샀다가 내가 요거 공시가액을 알아보니까 7억이더라. 요래 신고했죠. 요래 사도 요래 신고했습니다. 그죠? 1200만 원 득 받습니다. 그죠? 그럼 문제는 이제 뭐냐? 이거 팔아야죠. 한 2년 있다가 팝니다. 팔아야 되는데, 요걸 팔려고 보니까 그대로 값도 안 올렸더라. 10억이더랍니다. 판매. 그럼 10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면은 세금 없죠? 이익받은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눈치챘겠죠? 그죠? 내가 얼마 신고했습니까? 7억 신고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7억에 샀네. 이래 돼버립니다. 7억에 샀네. 7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아내. 판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 남았나? 3억 남았네. 요거 세금 내세요. 몇 프로? 36% 내세요. 얼마? 1억 내세요. 이겁니다. 자, 1200만 원 득 받다가 1억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판했죠. 잘못했죠. 그죠? 만약에 이때 1200만 원 득을 안 받으면 그냥 10억에 신고했다가 10억에 팔았다면 그냥 한 푼도 안 내는데 1200만 원 득 볼라 하다가 1억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이제 오늘부로 세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취득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대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물가는 어차피 오르니까 이 금액을 올리면은 좋습니다. 근데 올리고 싶지만은 팔 양도하는 사람이 안 올려줍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나로 봐서도 가장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그 예를 들어 중개사라든가 중개사무소라든지 또 거기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거 낮추자. 다운 계약하는 거죠. 다운 계약. 그죠? 들어보셨죠? 요거 8억, 7억에 신고하자. 그러면 자기도 양도세 적게 내고 나도 지도세 적게 내니까 서로 안 좋나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만 좋고 나는 왕창 이거 크게 덤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을 팔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지. 또 찾은들 소송해도 안 되죠. 서류상 해놨는데 뭐 소송한다고 됩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이래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뭐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절대 살 때는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요거를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이 좀 이렇게 헐렁하게 해놔도 알겠죠? 헐렁하게 해놔 딱 안 했죠. 그죠?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딱 정해놨지만은 취득세는 네 맘대로 해라. 요래하든 요 금액을 하든 좀 더 올리든 낮추든 네 알아서 해라. 왜? 나중에 요소 딱 걸리니까 양도소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는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아셔야 되고 실무에서는 요걸 아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그대로 신고하자. 요걸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은데 그 사람 내한테 높여줄 리가 없습니다. 업계약서 하면 좋죠. 내 입장에서는. 그죠? 다운이 아니고. 그런데 안 해주니까 이제 그대로 서로 좋고 뭐 그죠? 그대로 신고하자. 아시죠? 자, 일단 이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표가 끝났잖아. 그죠? 과표. 아, 과세 표준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시겠죠? 그죠? 아, 요 금액인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데 우리가 신고 가액이 원칙입니다. 그죠? 요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요 기준이 있다. 그죠? 그게 뭐죠? 시가 표준에. 알았죠? 시가 표준에. 그럼 요거는 언제 쓰느냐? 무.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그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면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이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또 미달 신고.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요것보다 낮게 신고해요. 6억에 신고하면 요걸 한다. 미달 신고. 요거는 무상, 요 비슷하죠. 그죠? 무상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속이나 정려. 아버지 재산을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재산은 과세 대상이 열거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실이 과세 대상이라, 상속을 받았다면은 우리 교실에 있는 이것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실에 있는 이것 좀 과세 대상. 또 우리 교실에 있는 이 흙판, 이 그죠? 모든 조명 시설, 에어컨, 전부 과세 대상이죠. 책상, 의자. 그런데 즉 말해서 상속세 재산의 그 과표라는 것은 돈 되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 이랍니다. 그 돈 되는 것은 전부 과표로 만들어. 그래 이제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이런 거 돈 얼마 안 하니까 이제 없애버려. 안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1,000원인데 그 세금 매기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해버리는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무 직원이 이제 정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무신고. 우리가 신고를 안 했을 때 요거는 공짜로 받았을 때는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니까 무상, 상속이나 정려도 요걸 하고 아셨죠? 그리고 미달식. 요거는 내가 알면서 낮췄는 거. 요거 이하로 낮췄을 때 요걸 한다. 무.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시가 표준은 뭐더라? 무. 알았죠? 사회성 취득가격은 뭐다? 국수공판장법. 아시죠? 한 번 더 시작. 국수공판장법. 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요 판결문 있죠? 판사가 판결한 거, 재판 결과죠. 그 결정된 금액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요 단 예외. 뭐냐? 이렇습니다. 요거.
무슨 소리고, 그죠? 화해. 서로 합의했다고, 화해했다, 이거죠. 화해. 인락.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인정하고 승낙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결국 이 말과 비슷하죠. 그죠? 한쪽에서 뭐 내가, 뭐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포기. 한쪽에서 포기. 내가 졌다. 포기. 의제자, 요것도 포기로 간주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재판정에 나오라 그랬는데 2번 이상 불출석하면은 포기로 간주해버립니다. 의제자백이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법률 용어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왜? 화해나 인락이나 포기나 의제자백은 가만히 보면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사전에. 그죠? 요거는 사전에 서로 매매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은 것으로 합의를 전제한 합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서로 금액을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올리거나 낮추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과표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다음 중에 틀린 거 찾아보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오지선다잖아. 그죠? 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어디 끼어 있을 겁니다. 무조건 거기 답입니다. 틀린 답. 100% 아닙니다. 99%입니다. 혹시 또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반 글에서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장 중에서 다음 중 과표 취득세법 과표 설명인데 잘못된 거 찾으세요 하고 나서 문장을 읽어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요런 말 있잖아요. 화해, 인락, 포기, 이런 게 보이더라. 여기 답이다 이겁니다. 답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아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 한 번 더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우리 말아마, 그죠? 우리가 취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양심껏 신고해 준 그게 원칙인데, 이 신고가액은 적어도 시가표준에 이상해야 된다. 요 시가표준에는 정부에서 정해놨다. 그죠? 요거 이상해라. 알았죠? 그런데 요거 이하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죠. 그게 뭐죠? 국수공판장법. 그런데 요건 사회상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요런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 요거는 안 해주겠다. 그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정무라는 주체, 납세 의무자도 받고, 그죠? 과세 대상이라는 요 14가지, 그죠?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해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아시겠죠? 과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과세 표준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그죠? 여기에 원칙인데, 그게 신고가액을 낮게 신고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이다.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건 뭐다? 사실상 특례. 이걸 우리 하면 원칙이고, 예고, 특례라 이랍니다. 원칙, 예외, 특례. 그죠? 국수공판장법. 예외,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은 제외한다. 됐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자 공부할 게 4개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지금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했잖아. 그죠? 뭐 나왔습니까? 세율 남았잖아. 그죠? 세율. 이거는. 지금 제가 아웃라인 해드리는 겁니다. 핵심. 시험에 지금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죠? 자, 이제 세율 봤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항상 제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나서 요 교재 있죠. 교재도 봅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또 앞에 차례도 하면서 교재를 바로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용어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책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고려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번에 세율이죠. 그죠? 세율. 자, 일단 이걸 아세요. 우리나라 현재 취득세 기본세율은 4%입니다. 4%. 4. 아시겠죠? 4%. 그럼 1억짜리 샀다. 1억짜리 사면 세금 얼마? 400만 원 냅니다. 10억짜리 샀다 얼마? 4천만 원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 4%구나. 자, 우리가 취득이라는 건 뭐죠? 취득. 자,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가서 취득.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이 뭘까요? 취득. 취득은 취득이죠. 그죠? 취득인데, 자, 보세요. 돈 주고 샀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매매. 그 매매를 하죠. 매수. 파는 건 매도죠. 그죠? 그 이제 우리가 뭐 편하게 그냥 매매를 하겠습니다. 매매. 매도와 매수잖아. 그죠? 매매.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신축. 이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것도 취득이죠. 세금 내야 됩니다. 신축 세금 내야죠. 그죠? 그러면은 정축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이라는 의미는 요런 매매도 있고 신축도 있고 정축도 있죠. 그죠? 있는데 요런 걸 뭐라 하노 이라면은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이게 이제 용어가 원시. 아, 그냥 맨따 집을 지은 거 원시 취득이다 이라고. 그럼 요거는 저 뭘까요? 매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잖아. 그죠? 승계받았죠.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승계 취득. 정축하는 거는 이미 있던 건물에다 한 장 올렸잖아. 그죠? 그런데 그만큼 또 세금 부과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간주 취득이라 합니다. 간주인데 같은 말이죠. 의제 취득. 의제가 간주입니다. 의제 취득했다. 뭐 간주됐다. 이렇게. 그래 이제 취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의제 취득. 오늘 여기 또 있죠. 그죠? 여기에 승계도 이거 매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정려받았다, 그죠? 그리고 뭐 교환, 현무 출자 등도 있고, 여기 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도 있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 신축뿐만 아니고, 예, 제조, 조립, 건조, 차 만드는 것도 신축이잖아, 그죠? 예, 여기 있으니까 이따 이것도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 용어만 하나 보세요. 시작.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무슨 취득? 의제 취득. 아, 요리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 여기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 기본이 얼마? 4%죠. 그죠? 4%인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하면 이제 매매니까, 매매는 4%다. 아시겠죠? 4%. 그런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요거는 3%입니다. 농지는 3%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정려를 받았다 하면은 요거는 3.5%. 정려받으면 3.5%인데 그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이거는 2.8%. 그리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상속은 2.8%입니다. 상속.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 보존등기죠. 여러분 보존등기 제일 처음에 하는 거잖아. 그죠? 요것도 2.8. 요거는 이제 분할등기. 요거는 2.3. 요게 말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말하는 취득세 세율이죠. 그죠? 예, 보세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세율이죠. 매매. 우리 주로 매매니까. 이런 거는 잘 안 일어나잖아. 그죠? 중개업에. 주로 이거잖아요. 4%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요
4개, 4개, 8개죠. 우리가 실무에서는 주로 이겁니다. 99% 그죠?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첫날부터 자꾸 암기하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건 암기하셔야 돼, 또. 이거는 아시죠? 이건 시험 바로 나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거 보면은 4% 나왔잖아, 그죠? 4%를 우리가 분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100분의 4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말하면 등록서나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0.2%, 0.02 이런 게 있어요. 0.2%를 우리가 분수하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0.2죠.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00분의 어떻게? 2 하죠. 1000분의 2. 예,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이것도 만약에 우리 자, 보세요. 이것도 만약에 1000분율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걸 만약에 1000분율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40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법전에는 우리 세법전에는 전부 이겁니다. 1000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00분율로. 그 우리 책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건 모두 법제이니까,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니까 이런 말 안 씁니다. 뭐 4% 잘 안 쓰죠, 그죠? 전부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한눈 보다 보면은 4% 100분의 40이다. 그냥 1000분의 40. 1000분의 여기 1000분의 40, 1000분의 30, 1000분의 35, 1000분의 28, 1000분의 28, 1000분의 23, 1000분의 28, 1000분의 1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0.2%는 1000분의 2. 100분율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죠? 1000분의 2, 1000분의 40. 요 정도 하나 알아놓으시고,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4배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3배. 3배를 곱한다 하는 거는 요래서 표현합니다. 100분의 3배. 아시겠죠? 4배 하는 거. 4배 하면은 이건 100분의 4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말이 좀 어렵죠? 중과 기준세율 나왔다. 2%를 말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2%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중과 기준세율은 2%, 3배는 얼마? 100분의 300, 4배는 얼마? 100분의 400. 아시겠죠? 예. 자, 세율까지. 그죠? 예.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